시청자 여러분, 오늘도 즐거운 하루 보내시기 바랍니다. 오늘의 사연 시작하겠습니다. 안녕하세요. 저는 30대 중반의 평범한 새댁입니다. 결혼한 지는 이제 몇 달 정도밖에 안 된 정말 신혼이죠. 아직은 모든 것이 낯설고 조심스럽고 동시에 기대도 크고 걱정도 많은 그런 시기입니다. 그런데 그런 저희 신혼의 중심을 흔드는 큰 사건이 하나 있었습니다. 바로 시어머니께서 저희 신혼집 세대의 현관 비밀번호를 알려달라고 하신 일이었어요. 그 요청 하나가 그동안 마음속에 쌓아두었던 것들을 한순간에 무너뜨리고 말았습니다. 말하자면 그 일을 계기로 제가 참고 넘겨왔던 감정과 생각들이 와르르 터져버린 거죠. 물론 시어머니 입장에선 아무렇지 않게 꺼낸 말씀이었겠지만 저에게는 그 말이 단순히 비밀번호를 알려달라는 차원을 넘어서 사생활 침해이자 경계 침범처럼 느껴졌습니다. 이제 막 둘이 힘들게 시작한 신혼생활인데 그 울타리를 함부로 넘으려 하시는 것 같았어요. 더욱이 저희 집은 저와 신랑이 번 돈에 대출을 더해 어렵게 장만한 집이거든요. 양가 부모님 도움 한 푼 없이 오롯이 저희 힘으로 시작한 공간이었습니다. 공동 현관 비밀번호는 예의상 알려드렸습니다. 하지만 세대 현관, 그러니까 우리 부부만의 진짜 생활 공간은 다르다고 생각했어요. 그건 부부의 사적인 영역이고 그 누구도 무단으로 들어와선 안 되는 곳이니까요. 그런데 시어머니는 마치 그 벽마저도 넘어서려는 듯 기회 있을 때마다 슬쩍슬쩍 비밀번호를 요구하셨습니다. 어느 날 저희가 휴가를 내서 친정 언니가 사는 시골에 2박 3일 정도 다녀온다고 하자 그 틈을 노리시듯 말씀하시더군요. 그동안 니네 집 좀 다녀오려고 한다. 문 열어두면 내가 환기도 시키고 필요한 거 있으면 정리도 좀 해줄게. 그러면서 은근하게 비밀번호를 알려달라고 하셨어요. 그 순간 저는 너무 어이가 없었습니다. 아니, 고작 2박 3일 비우는 동안 뭘 그렇게 다녀가시겠다는 건지 도무지 이해가 되지 않았어요. 환기를 시켜야 한다는 이유도 정리를 해준다는 말도 다 핑계처럼 느껴졌습니다. 결국엔 우리 집에 언제든지 드나들 수 있는 권한을 갖고 싶다는 뜻처럼 보였거든요. 사실 이 일은 그동안 쌓여온 일들의 연장선이었습니다. 결혼 전에는 시댁이 무척 다정하고 존중하는 집안처럼 보였어요. 처음 시댁에 인사드리러 갔을 때 누구도 저에게 뭐 시키는 사람 없었고요. 심지어 결혼 전 시댁 식사 자리에서 제가 자발적으로 설거지를 한 건 단 2번뿐이었죠. 그 2번도 전부 제가 분위기상 한번 해드리는 게 예의겠지 싶어서 나선 것이었습니다. 그런데 결혼하고 나니까 이야기가 완전히 달라졌습니다. 결혼을 기점으로 시어머니는 본색을 드러내셨고 저를 은근히 집안의 일꾼으로 생각하시는 것 같았어요. 시댁이나 시누이네와 함께 식사할 때면 늘 당연하다는 듯 저 혼자 설거지를 하게 되더군요. 몇 번은 속으로 이건 아닌데 싶다가 신랑에게 조용히 말을 꺼내서 같이 하자고 했고 그 이후로는 신랑이 저와 함께 설거지를 하긴 했습니다. 하지만 시어머니는 그런 저희 모습을 못마땅하게 바라보셨어요. 너 혼자 하지 꼭 남편까지 끌어들여야겠냐? 이런 말들을 아무렇지 않게 던지셨죠. 그래도 저는 꿋꿋하게 신랑과 함께 하기로 했습니다. 계속 같이 움직이다 보니 시어머니도 더 이상 뭐라 하시진 않았지만 뒷말이 없었을 리는 없죠. 그뿐만이 아닙니다. 시댁에 방문할 때마다 시어머니는 청소기를 꺼내놓고 한숨을 쉬시거나 묘하게 저를 바라보는 시선을 보이셨어요. 오늘은 바닥이 왜 이렇게 먼지가 많지? 날씨도 좋은데 창문 좀 닦아야겠다. 그런 말씀을 하시면서 저에게 청소를 유도하셨던 거죠. 하지만 저는 단호하게 못한다고 했습니다. 입 밖으로 이건 며느리가 할 일이 아닙니다 라고 말하진 못했지만 행동으로는 분명히 거절의 뜻을 표현했어요. 정식으로 말씀드리지는 못했지만 속으론 수백 번 말하고 있었습니다. 저는 집안일 하려고 결혼한 사람이 아닙니다. 이런 걸 당연하게 여기는 문화는 저와는 맞지 않아요. 하지만 그런 의사표현을 자꾸 부드럽게 넘기다 보니 시어머니는 점점 더 깊이 개입해 오셨고 결국에는 신혼집 비밀번호 집착이라는 형태로 터져나온 거였어요. 이번 일로 신랑도 많은 걸 느낀 것 같습니다. 사실 신랑은 기본적으로 제 편이에요. 하지만 부모님 앞에서는 늘 한 발 뒤로 물러서는 성격이었고 무언가 강하게 말하거나 자기 주장을 펼치는 걸 어려워하던 사람이었죠. 그게 때론 답답했어요. 하지만 이번 사건 이후로 신랑도 달라졌습니다. 우린 이제 우리만의 가정이야. 부모님 뜻이 다 옳은 건 아니야. 우리 방식대로 살아야지. 그 말 한마디가 얼마나 위로가 되었는지 몰라요. 결혼이란 단순히 사랑하는 사람과 함께 사는 일이 아니라는 걸 뼈저리게 느끼고 있습니다. 그 사람의 가족, 가치관, 문화까지 함께 안고 살아야 하는 일이기도 하니까요. 하지만 그 와중에서도 우리가 서로의 손을 놓지 않는다면 어떻게든 이겨낼 수 있으리라 믿고 있습니다. 이제는 단호하게 말할 수 있어요. 신혼집 비밀번호는 알려드리지 않을 겁니다. 그리고 제 삶의 경계도
제가 직접 지킬 겁니다. 저희 부부는 다소 특별한 상황이에요. 친정과 시댁 모두 걸어서 10분도 안 되는 거리에 있습니다. 말 그대로 마음만 먹으면 언제든지 왕래가 가능한 거리죠. 처음에는 그게 장점이라 생각했어요. 가까우면 서로 잘 챙길 수 있고 급한 일이 생겼을 때도 금방 달려갈 수 있으니까요. 그런데 그 거리라는 게 편리함보다 관계의 경계를 흐리는 변수가 될 수도 있다는 걸 결혼하고 나서야 깨달았습니다. 친정집은 제가 어려서부터 드나들던 집이기에 당연히 비밀번호를 알고 있고 엄마 아빠도 그것에 대해 불만 없으세요. 비번 바꾸시면 그때그때 저에게 알려주시고요. 저는 아무 때나 가는 게 아니라 꼭 연락을 드리고 가더라도 공동 현관배를 누르고 들어갑니다. 엄마도 저희 집 비밀번호를 알고 계시지만 절대 갑자기 들이닥 치시는 일은 없습니다. 얘야, 괜찮으면 내가 좀 들를게. 이렇게 꼭 물어보고 오셔도 조심조심 행동하세요. 심지어 택배 하나 맡기러 오실 때도 벨 누르시고 오시더라고요. 그래서 저는 자연스럽게 엄마는 비번을 아셔도 괜찮다는 인식이 생겼던 거죠. 반면 시댁은 좀 달랐습니다. 시댁 현관 비밀번호는 신랑이 알고 있고 시부모님 댁에 무슨 일이 있을 땐 신랑이 자유롭게 드나듭니다. 그런데도 저는 이상하게도 우리 집 비번은 시댁과 공유하고 싶지 않았습니다. 왜일까요? 사실 이유는 명확했어요. 시어머니의 성향을 누구보다도 잘 알기 때문입니다. 어머님은 정말 소소한 것도 그냥 넘어가지 않으시는 분이에요. 먼지가 쌓여 있으면 이 집은 언제 청소하냐 하시고 음식이 있으면 냉장고를 열어보고는 이건 유통기한 지난 것 같은데? 하고 말씀하세요. 집에 아무도 없을 때 오셔서 자유롭게 들락날락 하신다면 분명히 이것저것 뒤져보실 거고 잔소리도 줄줄이 나올 게 뻔했어요. 그 상상을 하니 진짜 숨이 턱 막히는 기분이었습니다. 그런데 문제는 신랑이었습니다. 시어머니께서 집 비밀번호를 계속 물으시는 상황에서 신랑이 이러더군요. 서로 자기 본가 비밀번호 알고 사는 거잖아. 장모님은 우리 집 비번 아시잖아. 그러니까 우리도 시댁에 알려드리자. 저는 단칼에 싫어라고 했습니다. 그런데 신랑은 그걸 이해하지 못했습니다. 뭐 그렇게 철벽치고 살아? 형평성이라는 게 있잖아. 너는 내 친정 쪽에는 아무 거리낌이 없으면서 왜 우리 쪽만 그렇게 막아? 그 말이 칼처럼 박히더군요. 사실 형평성만 놓고 보자면 맞는 말이기도 했어요. 친정엄마가 우리 집 비밀번호를 아는 게 엄마니까 당연하다고 여겼던 건 저였고 그건 분명 신랑의 입장에서 보면 불공평해 보일 수도 있는 일이었겠죠. 그래서 제가 이렇게 말했어요. 그럼 비밀번호 바꾸고 앞으로 친정엄마께도 안 알려드릴게. 하지만 신랑은 고개를 저으며 말했어요. 그게 중요한 게 아니잖아. 그런 식으로 균형 맞추자는 게 아니고 내 마음가짐 자체가 공평하지 않다는 거야. 그 말에 저는 아무 말도 할 수 없었습니다. 실제로 결과적으로만 보면 친정엄마는 비밀번호를 알고 계시고 시부모님은 모르는 상태였던 것도 사실이니까요. 그걸 인정하지 않고 그냥 싫다는 이유로만 고집하기에는 저 역시 한쪽에 치우친 행동을 했던 것이 맞는 것 같기도 했어요. 결국 저는 언니네 집에 다녀오기 전에 마음은 내키지 않았지만 시부모님께 비밀번호를 알려드렸습니다. 속이 쓰렸어요. 왠지 모르게 우리 집의 울타리가 허물어진 듯한 찝찝함이 남았습니다. 이건 단순히 번호 4자리 문제가 아니라 우리 부부의 경계와 공간을 어디까지 허용할 것이냐는 문제였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2박 3일 다녀와서 집에 들어와 보니 다행히 눈에 띄는 변화는 없었습니다. 살림살이도 그대로였고 뭔가 뒤져본 흔적도 없어 보였어요. 그걸 보고 저는 안도 반, 씁쓸한 반이었습니다. 괜한 걱정이었나? 싶다가도 그래도 한번 문을 열어주면 다음은 더 당연하듯 들이대시겠지 하는 생각이 스치더군요. 여행에서 돌아온 신랑은 어머님께 전화를 드렸고 시부모님은 우리를 오라고 하셨습니다. 마치 아무 일도 없었다는 듯 우리를 부르시던 시어머니의 목소리에서 저는 묘한 감정을 느꼈어요. 이제 저희 집 비밀번호도 아셨고 그동안 미묘한 줄다리기 끝에 자신이 원하던 걸 얻었다는 안도감 같은 뉘앙스가 묻어났거든요. 이제부터가 시작이라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경계를 허용한 만큼 그 선을 지켜달라고 당부해야겠다는 생각도요. 이제는 비밀번호 하나 때문에 흔들릴 수 있는 관계가 아니라 제 권리를 정확히 세우고 지킬 수 있는 아내, 며느리, 딸로서의 역할을 해야겠다고 다짐했습니다. 시댁에 도착하자마자 반가운 인사나 따뜻한 말 한마디는커녕 시어머니는 곧바로 잔소리 폭탄부터 터뜨리셨습니다. 저를 보자마자 첫 마디가 이거였어요. 냉장고에 음식이 그리 없어서 도대체 뭘 먹고 사냐? 여자가 살림을 하긴 하는 거냐? 그리고는 곧 이어하니 옷방을 슬쩍 봤는데 옷이 왜 그렇게 많니? 직장 다닌다고 하지만 이건 너무하지 않냐? 이런 식으로 사사건건 트집을 잡기 시작하셨습니다.
처음엔 그냥 참고 들었습니다. 그래도 어른인데 어머님이 보기에 걱정돼서 하시는 말씀이라 생각하려고 노력했죠. 하지만 그 걱정이라는 말로 포장된 잔소리는 점점 선을 넘기 시작했습니다. 안 되겠다. 이건 도저히 그냥 넘길 일이 아니야. 주말마다 시댁에 와서 음식하는 거 배워. 그래야 그나마 제대로 해먹고 산다. 그 순간 속이 확 뒤집히는 걸 느꼈습니다. 저희는 맞벌이 부부입니다. 아침은 간단히 토스트나 요거트 정도로 때우고 저녁은 퇴근 시간도 다르고 피곤하니까 주로 외식하거나 간편식으로 때웁니다. 그리고 그게 저희에겐 가장 효율적이고 스트레스 없는 방식이었어요. 그래서 저는 조심스럽게 말씀드렸습니다. 어머님, 저희 아침은 간단하게 먹고 저녁은 밖에서 사 먹는 경우가 많아서 냉장고에 식재료가 많이 없는 게 당연해요. 저희 기준에선 불편하지 않아요. 그리고 옷 이야기. 저는 기본적으로 미니멀하게 사는 편입니다. 계절마다 한두 벌씩 돌려 입는 스타일이고 쇼핑도 자주 하는 편이 아니에요. 그래서 직장인 치고 옷 그렇게 많은 편도 아닙니다. 꼭 필요한 것만 갖고 있어요. 하고 있는 그대로 설명드렸습니다. 하지만 시어머니는 듣고도 마치 안 들으신 것처럼 하여튼 여자가 음식을 좀 제대로 해서 먹고 살아야지. 그래야 몸도 망가지지 않고 살림도 살림답지. 계속 같은 말씀을 반복하셨어요. 그 순간 이건 아니다 싶었습니다. 속으로 참는 것도 한계가 있더라고요. 저도 사람인데요. 그래서 저는 정중하지만 단호하게 말씀드렸습니다. 어머님, 저희가 먹는 것도 옷 사는 것도 저희가 알아서 하고 있습니다. 굳이 신경 안 쓰셔도 됩니다. 둘이 살면 사실 외식이나 배달이 더 저렴하고 간편한 경우도 많거든요. 그런 제 말에 신랑도 분위기를 감지하고 한마디 거들었습니다. 엄마, 혹시 이러려고 집 비번 알려달라고 하신 거예요? 며느리 생활 체크하고 잔소리하려고요? 신랑의 말에 시어머니는 그제야 얼굴을 살짝 굳히며 대답하셨어요. 그게 아니라 그냥 집에 갈 때마다 초인종 누르고 들어가는 거 정없게 느껴지잖니. 내가 아들 집 가는 건데 문 열고 들어가는 게 뭐가 어때서 그래? 저는 그 순간 말했습니다. 어머님, 여기는 아들 혼자 사는 집이 아니고요. 저와 함께 사는 저희 부부의 집입니다. 그리고 집안 살림은 제가 주도하고 있는 만큼 이 집 살림은 제 살림이에요. 그 말을 하면서 저도 떨리긴 했지만 속이 뚫리는 듯한 느낌이 들었습니다. 더는 참을 수 없었고 제대로 이야기하지 않으면 이 갈등은 끝나지 않을 거라 판단했어요. 저는 말을 이어갔습니다. 저희 엄마는요. 가끔 반찬해다 주시긴 하지만 저희 집에 오실 때도 꼭 먼저 연락하시고 초인종 누르시고 들어오세요. 그리고 집안 사정에 대해 이래라 저래라 하시는 분 아니세요. 혹시 신랑을 불러다가 내 엄마가 살림 똑바로 안 한다는 잔소리라도 하셨다면 어머님은 그걸 편하게 받아들이실 수 있으시겠어요? 그 말에 시어머니는 할 말을 잃으셨는지 조용해졌습니다. 그래서 저는 확실히 못 박았습니다. 앞으로는 저희 부부 방식대로 살다가 정말 모르는 것이 있을 때 어머님께 물어볼게요. 그러니까 묻지 않은 것에 대해서는 잔소리는 삼가주셨으면 합니다. 그리고 비밀번호는 오늘 중으로 다시 바꾸겠습니다. 다시는 공유하지 않을 생각이에요. 신랑도 곧바로 말하더군요. 맞아요, 엄마. 나도 비번 다시 바꿔요. 아예. 그리고 이참에 제가 하고 싶었던 말을 더 했습니다. 말 나온 김에 드릴 말씀이 있어요. 제가 친정에 가서 저녁 먹고 오면 설거지는 꼭 하고 옵니다. 그게 기본적인 예의라고 생각하니까요. 근데 왜 시댁에 오면 설거지는 저와 신랑만 해야 하나요? 앞으로는 신우님에게도 설거지를 부탁해주세요. 아니면 솔직히 저 기분 상해서 10번 올 거 한두 번밖에 안 올지도 모르겠어요. 그 말에 시어머니는 완전히 말문이 막히신 듯 보였습니다. 입술을 달싹이시긴 했지만 아무런 반박도 못하시고 조용히 식탁 위를 바라보시더군요. 그날 이후로 저는 더는 눈치 보지 않기로 마음먹었습니다. 누군가에게 억지로 맞추며 살아야 할 이유는 없으니까요. 우리는 가족이지만 존중 없는 가족은 그저 침입자일 뿐이라는 걸 저는 이제 분명히 알게 되었습니다. 집에 돌아오고 나서 신랑은 한참을 멍하니 앉아 있었습니다. 그러다 조심스럽게 제게 말을 꺼냈어요. 미안해. 나는 엄마가 그렇게까지 하실 줄은 몰랐어. 그냥 단순히 오갈 때 편하게 하시라고 비밀번호 알려드리자고 했던 건데 그렇게 며느리한테까지 잔소리하실 줄은 진짜 몰랐어. 그 말에 저는 웃으면서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나도 몰랐어. 우리 둘 다 이번에 제대로 알게 된 거니까 뭐 이제라도 알았으면 된 거지. 그렇게 말하긴 했지만 솔직히 속에서는 여전히 쓰라린 감정이 남아있었습니다. 말은 그렇게 했지만 사실 제 마음속엔 아직 꺼내지 못한 말이 있었어요. 집 장만할 때 땡전 한 푼 보태주신 것도 아니면서 왜 이렇게 간섭은 많으신 걸까? 이 말이 목구멍까지 차올랐지만 저는 꾹 삼켰습니다. 말해봤자 어차피 또 감정 싸움으로 번질 테고 지금은 이 상황 자체를 어떻게 정리할지가 더 중요했으니까요. 그래서 마음속으로 다짐했습니다.
앞으로 시부모님이 우리 집에 오시는 일 있더라도 손님으로만 대하자. 제가 감정적으로 휘둘리지 않도록 명확한 선을 그은 관계로 대할 겁니다. 그리고 마찬가지로 저 역시 시댁에 갈 때는 손님으로만 다녀올 생각입니다. 괜히 사서 헌신하려 들지도 눈치 보며 가사에 뛰어들지도 않을 겁니다. 결혼 전에 누군가 그러더군요. 처음이 중요하다. 한번 양보하면 그게 평생 당연한 줄 알고 계속 요구한다. 그 말이 이렇게 뼈아프게 다가올 줄은 정말 몰랐습니다. 저는 아직 초보 유부녀입니다. 결혼한 지 얼마 되지도 않았고 가족이라는 이름 아래 얽히는 수많은 감정들과 역할 속에서 어떻게 살아가야 할지 매일매일 배우는 중입니다. 하지만 하나만큼은 확실히 알게 되었습니다. 내내하다가 당하고 억울해하며 사는 며느리는 되지 않겠다. 이제는 제 감정과 경계를 분명히 지키는 사람이 되기로 했습니다. 모든 걸 다 잘할 수는 없겠지만 적어도 제 삶에서 제가 주도권을 갖고 살고 싶어요. 누구도 제 일상에, 제 공간에 함부로 들어와 흔들 수 없도록요. 글을 쓰다 보니 마무리를 어떻게 해야 할지 모르겠네요. 그저 지금 제 마음이 이렇다는 걸 솔직하게 털어놓고 싶었어요. 혹시 저와 비슷한 일을 겪고 계신 분이 있다면 당신만 그런 게 아니다라는 말을 꼭 전해드리고 싶습니다. 우리 모두 건강하고 지혜롭게 당당하게 살아가요. 읽어주셔서 감사합니다.